404페이지 전세권. 전세권 뜻도 지금 제일 밑에 303조 보세요. 303조. 요거를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설명문이고요. 그거는 그 소멸시에 목적 부동산 전부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로부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세권자가 언제 전세권자 되는가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돼 있으면 전세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임대차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물건이고요. 전세금 지급이 그리고 등기가 성립 요건이에요. 전세금 지급하는 것하고 등기하는 것이 성립 요건이라고 둘 다 되시나요? 각각 시험 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뭡니까? 타인 부동산이잖아요. 타인 부동산. 부동산에는 뭐가 있나요? 토지, 건물. 그러니까 전세권 종류가 두 가지다.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되시나요? 전부 빌려도 되고 일부 빌려도 되고. 타인 부동산이니까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전세권의 객체가 동산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부동산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동산 전세권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다라는 거죠.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보세요. 사용수익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사용수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익 물건이에요. 용익 물건이다. 물건이 무슨 뜻이에요? 지배권. 자기가 지배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비는 청구 못해요. 필요비는 자기가 드려야 돼요. 필요비는 청구 못하고 유익비 있으면 이건 나중에 청구해야 된다. 건물 전부에 대하여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전세금 안 주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무슨 기능이에요 이게? 담보물권 기능이 남아있잖아요.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용익 기능도 있고 담보 기능도 있어요. 토지나 건물은 전부 해도 되고 일부 해도 된다. 일부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는 부동산 전부로부터고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요 문장 때문에.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에 들어가려면 일부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전부는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죠. 나머지도 못 들어가고요. 일부도 독립성 갖춰야 돼요.
일부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는 부동산 전부로부터고요. 경매 들어갈 때는 일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뭐 갑토지라고 해도 되고요. 건물이라 해도 되고 전세권이 있다. 등기해야 되죠. 이렇게 1번 전세권 이렇게 전세금 얼마 뭐 1억 이렇게 전세금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전부 이렇게 토지 전부 일부면 도면 첨부해야 되고요. 요거는 전세금이고 요거는 범위잖아요. 범위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요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은 전세권으로 담보되어진다. 이해됩니까? 담보되어진다. 뭐라고 해요? 피담보. 담보되어진다.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요거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용익 물건이고요.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으니까 담보 물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려운 채권이 존재하고 전세권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요 기간 동안 전세금 반환 채권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기간 도중에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건부 양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1억 반환 채권을 전세 기간 도중에 분리해서 매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걸 조건으로 팔 수 있느냐? 그럼 팔 수 있다. 이해됩니까 지금?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 조문이 있거든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뭐가 소멸할까요? 용익 기능이 소멸해요. 돈 못 받았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담보 기능으로서의 전세권은 존속합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까? 오케이, 요거예요. 용익 기능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담보 기능은 돈 받을 때까지 살아 있거든요. 이때 기간 끝나가지고 이해되시죠? 기간 끝나가지고 돈 받을 권리하고 담보 기능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채권 양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제 끝나고 나서 양도하는 거 됩니다.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 받아야 이 사람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이전 안 받았으면은 채권만 양도 받았으면 담보 없는 채권자입니다.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전세권 이전 받아야 돼요. 1-1 부기등기. 그래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농경지는 안 됩니다. 이 정도고요. 2번은 용익 물건이고 동시에 담보 물건이다. 두 가지 성질이 있다.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수반성 따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전세금 일부 못 받았을 때 여전히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은 살아있다는 거죠.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매해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전세권이니까 배타적 점유합니다. 배타적, 자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로 2번에 전세권을 제3자가 침해하면 전세권에 근거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전세권 취득은 어떻게 하는가? 1번 보세요. 설정 계약에 의한 취득. 1번 뭐가 있습니까? 설정 계약과 등기. 여기서는 조금 주의할 것은 전세권 설정해 주는 것, 이것은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주목하세요. 처분행위니까 처분 권한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2번 나오는데요. 보세요. 뭐 해야 됩니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 돼요. 인도는 요건 아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 뜻이. 나중에 입주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3자 명의 전세권 합의만 되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출제했고요. 2번에 1번 보면 전세금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그 말도 맞는데 제목에 전세금 지급이 필수다, 필수란 단어 옆에다가 성립요건이다 하세요. 성립요건. 전세금 지급이 뭐라고요? 성립요건이다. 필요적 등기사항도 맞아요. 반드시 요거 기록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필수란 단어 옆에다가 성립요건 딱 적어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지금 당장 돈을 줘야 되나요? 받을 거 있는 것과 대체해도 되나요? 받을 돈으로 대체해도 돼요. 그게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해도 된다. 가름, 대신. 되시죠? 전세금 정감 청구권. 시세가 자꾸 낮아지면 좀 낮추어 달라. 그거는 자유고요. 정액 올려달라. 요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몇 분의 몇을 초과 못한다. 20분의 1, 5%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5천만 원씩 올려내라 하면 감당을 못할 거 아니에요. 또 건물주도 악덕 건물주가 있거든요. 제 부친이 2층을 전세 줬는데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리니까 이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전세금 좀 올립시다 이래요. 그 이야기를 내가 30년 지나서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선nhân 줄 압니다. 천사 그죠? 심지어 그 사람 공장 이전하는데 같이 따라가가지고 땅 잘못 산 거 바꿔주기도 해. 전혀 개발 안 될 만한 곳에 떡 사가 기퉁에다 산 걸 그거 빨리 계약금 포기해보라. 이쪽에 가서 사두자 하니까 10배 올랐다. 10배 지금. 땅값만 해도 수십억 부자가 돼버려. 하여튼 뭐 그 사람 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지 뭐. 자, 312조 요거 중요합니다. 312조 요거 중요하다. 제목은 존속기간 해놨죠.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요. 1항하고 3항을 묶어버리고 2항하고 4항을 묶으세요. 1항하고 3항 묶어버리고 2항하고 4항을 묶어라 이렇게. 자, 1항을 잘 보시면 10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놨죠. 뭐가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전세권 10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약할 때 20년짜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최대 몇 년짜리라고요? 10년. 연장하는 건 상관없다. 이게 최장기 제한이다 말이죠.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몇 번 출제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10년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1항하고 3항이 전세권 적혀있다고. 전세권.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토지 전세권일까요? 건물 전세권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사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지구에 한정할 필요도 없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죠.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둘 다 10년이다. 아시겠죠? 사망 먼저 볼게요. 사망에 보시면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이 말은 갱신 계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합의해서 연장하는 거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합의 갱신되다.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 있다 없다?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요거 시험 한번 냈단 말이에요. 연장 요구하는 권리는 여기는 전세권에는 지금 없어요. 법 전문상으로는. 요거는 갱신할 수 있다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합의해서 연장하는 건 됩니다 이 뜻입니다. 물론 10년 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는 토지일까요? 건물일까요? 둘 다. 오케이. 둘 다. 1항과 3항은 둘 다단 말이에요. 이 항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6개월 계약했을 때 자동 1년으로 보장하겠다 이 뜻입니다. 최소 기간이에요. 최단기.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2항이 건물 전세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전세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최단기 1년 제한이 있다. 무슨 전세권? 건물 전세권. 오케이. 토지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항을 보세요.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이 말 나와 있죠. 토지 전세권입니까? 건물 전세권입니까? 건물에만 있단 말이에요. 사항도 건물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다. 건물 전세권에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법정 갱신이란 거예요. 요거 등기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요 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르면 등기 안 해도 되거든요. 등기 안 해도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동 연장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종전 기간하고 똑같은 기간입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겁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걸로 됩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을 때.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가는가 하면 313조로 가요. 그 다음 조문 넘어간다고. 313조가 되는데 이때 되면 각 당사자는 전세권 주인이든 뭐 전세권자든 아무나 언제든지 나가겠다 나가라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이 통고가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지나면 끝나요 완전히. 그럼 주인은 그때까지 돈 주라는 뜻이고 세입자는 그때부터 나갈 곳 완전히 알아보고 나가라는 이 뜻입니다. 몇 개월요? 6개월. 자 보시면 1항하고 3항은 10년 그리고 연장 계약이거든요. 어디에 적용되는 거다? 토지 건물 모두 다 공통. 2항하고 4항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다? 건물 전세권만 적용된다. 최단기 1년 보장한다는 거죠. 6개월 계약해도 자동 1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토지에는 없는 겁니다. 건물 전세권은 법정 갱신 제도가 있는데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도 연장됩니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여기 포인트는. 요거 몇 번 출제했죠. 요거 시험 잘 내는 자리예요. 요거는 몇 조였어요? 전세권이 무슨 뜻이지? 옆집 아줌마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민법 303조를 찾아야 돼요. 민법 303조. 자, 복습하실 때 뭐부터 봐야 된다? 303조.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다. 물론 여유있게 쭉 다 읽어도 좋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책 5번 보세요. 5번 408페이지 5번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등기, 전세권 등기 무효다 유효다. 이거 이번에 시험 나온 거예요. 그 판결문이 언제 나온 겁니까? 2017년 돼 있죠. 2017년 사건이에요. 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29회 시험에 나온 거죠. 이 전세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이렇게 2년 계약했는데 등기를 6월 1일자 기준으로 등기한 게 아니고 4월 1일자로 오늘 날짜로 등기 또 해놨다 이 말입니다. 두 달이나 땡겨가지고. 그러면 이게 유효냐 이 말이 등기가. 그게 왜 유효냐 하면요. 전세권 등기는 순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등기법에서 등기 순위는 존속기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기 순위 기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순위 확보하고 있는 것 그걸 무효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늦게 한 사람이 불리한 거지 뭐. 빨리 한 사람을 무효라고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책에도 그거 조금 설명해 놨네요.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이게 등기법 법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놔도 된다는 거죠. 가등기도 미리 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하니까. 자, 전세권자 권리 보세요. 1번 부동산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 대항력이란 단어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는 적절치 않아요. 대항력 세 글자 지우고 지배권. 무슨 권요? 물건이 지배권이란 뜻이거든요. 등기는 대항요건입니까? 효력요건입니까? 여기서 효력요건이에요. 여기서 대항요건 하면 틀립니다. 전세권에서 대항요건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대항력은 지우셔야 돼요. 지배권. 자, 전세권 반환 의무자는 신소유자다 이 말은 전세권 설정되고 난 뒤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누가 반환해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가 반환해야 돼요. 그 판례예요. 근데 굉장히 시험 많이 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 물건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도 적용되고요. 전세금 정감 청구할 수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316조 볼게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원상회복해야 돼요. 빌린 거는 무조건 원상회복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속물 수거할 수 있고요. 부속시킨 물건은 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 언더해놨어요. 1항에서는 둘째 줄에 전세권 설정자 즉 주인이 부속물건 매수 청구가 뜯지 마라 내가 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냥 팔고 나온다 이 말이죠. 설치된 상태로 재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십시오.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 동의 얻었다 하나 언더라인. 그러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주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언더라인. 첫째 줄은 동의받아 부속한 거고요. 셋째 줄은 그로부터 매수한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거예요. 그건 그때도 갔다 하니까 요거는 전세권자가 주인 보고 다시 사세요 하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속물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은 주인 동의 받아 가지고 했거나 하나 더 있죠.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대신하여, 그러니까 임의로 부속시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거기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 각각 시험에 한번 나올 거예요. 요것도 시험 냈어요. 한쪽만 됩니까? 둘 다 됩니까? 둘 다 됩니다. 주인은 뭐 전세권자가 마음대로 붙여놓은 것도 내가 샀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전세권자가 마음대로 부속시켜 놓고 사시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고. 건물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들어가면 똑같이 임대인 동의 받았거나 매수한 것은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임대인에게는 이 조문이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법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에게 있다 없다. 두 번 정도 시험 냈어요. 자, 그 다음 이 단어가 읽어보세요. 세 글자. 오케이. 독립된 물건이에요. 부속물이란 단어 외우셔야 돼요. 부품이다 외우면 안 된다. 내 말 아시겠죠? 이거 깨우친 데 내가 해인사에서 3년 걸렸거든요. 중 될 뻔 하다가 일로 왔다니까. 여러분은 중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되고 싶어서 가는 건 자유고. 부속물은 무슨 물건이다? 부품이다. 독립된 물건이다.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그렇죠. 전세권자 소유예요.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임차인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인 보고 다시 사라 하죠. 네 건데 네가 다시 사라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창틀이 있죠. 창틀이 있잖아요. 창문이. 저게 부속물일까요? 저거는 부합된 겁니다. 건물의 일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에어컨은요. 이게 부속물이에요. 얼마든지 선만 딱 끊어 연결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거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같이 사겠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임차인이 동의받아가 설치해놓고 나갈 때 갖고 가도 되지만 당신이 사시오. 왜? 당신 동의받아 내가 설치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케이. 아니면 임대인부터 샀던 거다. 500만 원을 샀다. 나갈 때 300만 원을 다시 사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가격 조정은 둘이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토지 임대차입니까? 건물 임대차입니까?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앞 시간에 여기다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 타이틀은 기억해야 돼요. 이거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거 뭐가 있다고요? 건물 다시 사시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은 에어컨 다시 사시오. 아시겠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시험 최근에 이렇게 냈습니다. 건물 임차,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기만 봐도 웃기죠? 건물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시험에 내놨단 말입니다. 이거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것도. 매수 청구 많이 들어봤는데 중요한 건데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토지. 이거는요. 건물. 오케이. 그거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가? 부속물 뜻이 뭐라고요? 독립된 물건이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동의받았거나 그로부터 매수한 것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붙여놓은 건 안 된다. 그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거죠. 원상 회복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여기 전세권 설정자가 내가 살게. 중고값 줄게. 놔두고 가라. 오케이 이러면 되잖아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설정 예외에 보시면 설정 행위로 계약할 때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되시나요? 전세권 들어올 때 전세권 처분하지 말라. 임대하지 마라. 특약할 수 있다고요. 이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특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처분 금지 특약이 없다면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다 할 수 있다. 되시나요? 전전세도 할 수 있고요. 임대차는 달라요. 임대차는 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돼 있어요. 임차권은 처음부터 동의 받아야 돼요. 양도하려면. 그러나 전세권은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되시나요? 오케이.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9조네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하여야 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세입자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비 청구 못하는 거예요. 수선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310조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량 비용 그거 받으시고요. 제일 밑에 2번 보시면 용도에 쫓아 사용할 의무가 있는데 용도 위반하게 되면 마지막 문장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오른쪽에 305조는 조금 전에 했고요. 오른쪽 페이지 304조 보세요. 304조도 요 내용은 기본이라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갑의 토지에 그 위에 을의 건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 사용권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상권이 되든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이 되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전세권 효력은 건물에 효력 미치는 건 당연하고 어디에도 효력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 뜻이에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 뜻이. 이항의 전세권 설정자는 이때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 소멸하게 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페이지 갈로 3번은 우리가 했던 판례고요. 4번 참고하셔도 됩니다. 4번. 그것도 3번, 4번 거의 같은 판례예요. 지상권 할 때 우리 했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할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처분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306조 보시면 전세권 양도, 전전세, 임대, 재단권 설정 이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서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처분 금지 특약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했죠. 반대로 말하면 금지 특약 없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금방 다 한 거예요. 전세권자가 전전세 설정하는 것이 다시 전세 내는 것이 전전세인데요. 양도는 자기가 완전히 넘기고 나가는 거예요. 전전세는 자기가 전세권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시 전세 내는 거예요. 그게 전전세인데 이때는 책임이 좀 큽니다. 그 308조 보세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했을 때 전세권자는 전전세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자유롭게 전전세 해도 좋다. 그러나 책임 네가 다져라 이 뜻이에요. 책임이 큽니다. 그게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 3번 제목 보세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분리 양도된다 안 된다? 원칙 분리 양도된다 안 된다? 요거 했잖아요. 보세요. 기간 도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떼서 팔아버리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건부 양도는 돼. 그게 예외 2번 요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전세권 존속 중에 장래 전세권 소멸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겠지. 그 조건이 끝나면 조건이 성취될 때 조건으로 해가지고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 끝나면 이 돈을 당신이 받으시오 하면서 지금 팔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외를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나 보시는가 하면 415페이지 제일 밑에 그 3번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선순위 저당권 경매 실행 찾았습니까? 그거 예.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그때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된다면 2순위 전세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거 기억, 그 부분인데요. 요게 몇 번 출제된 것인데, 자, 요겁니다. 요거는 이 건물에 1번 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들어왔다. 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거 기준으로만 해도 되겠는데요.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누가 경매해도 다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시험 잘 안 나와요. 이게 나오지. 물론 이것도 나온 거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와가지고 어느 것부터 소멸해요? 선순위 저당부터 소멸하거든요. 그럼 중간에 낀 전세권 무조건 소멸해요. 다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배당받는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 털인데 이게 몇 번 나온 거고요. 자, 시험 잘 나온 거 이거예요.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빨리 전세권이 들어와 있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경매했을 때가 문제예요. 전세권자가 경매했을 때는 다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잘 안 낸단 말이에요. 어리 경매 청구했을 때는 다 소멸이에요. 1순위, 2순위 배당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다. 선순위 소멸하느냐? 원칙 소멸 안 합니다. 소멸 안 한다는 말은 경락인이 인수해야 돼요. 경매 받은 사람이 전세금 따로 내놔야 돼요. 집은 집대로 사고 아시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소멸합니다. 언제? 이 사람이 내 돈 받겠다. 배당 요구했으면 소멸한다고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경매 참여할 때 건물이나 토지에 가장 빠른 전세권이나 주택 임차인 지상권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또 법정 지상권하고 유치권 그게 문제예요. 가장 선순위 용익물권하고 저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몇 번이나 시험 낸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416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17페이지 317조 조문 보세요. 전세권 소멸 효과.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 자, 전세금 반환하는 것은 맞는데 돈 돌려주는 건 맞는데 전세권자는 두 가지 해야 돼요. 목적물, 집, 건물, 토지, 건물 돌려줘야 되고요. 말소 서류 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돈 돌려주는 것하고 전세권자는 두 가지 해야 돼요. 비워주고 서류 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행이다. 여기서 판례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인도는 했는데 서류를 안 준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인도 받을 때까지 동시행이거든요. 그러면 인도 했는데 서류 받을 때까지 전세금 이자 붙여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됩니다. 동시행이라서. 그게 시험에 나왔단 말입니다. 두 개가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둘 다 줄 때까지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동시행 상태에서는 이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걸 한번 낸 적이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18페이지 3번 경매의 경우 우선 변제권 찾았나요? 자, 1번 봅니다.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습니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고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건물 일부입니다. 일부가 포인트예요. 일부 전세권자는 첫째 줄 끝에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습니다. 우선 변제는 전부로부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보세요. 경매될 때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 같이 있다면 등기 순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방갈로 1번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들어오면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꼭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했다면 소멸하고요. 원칙적으로 소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끼었다 볼 거 없습니다. 다 소멸합니다. 자, 거기까지 해두시고 조금 있다가 유치권 조금 더 보겠습니다.